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자서전 쓰기 강사인 제가 쓴 저의 자서전입니다. 책 제목은 자서전 쓰기 강사가 쓴 자서전이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자서전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 쓰기 강사인 제가 쓴 자서전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쓴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역시 줄이야. 기차 바퀴가 어떻게 생겼나? 동그랗습니다. 뭐라고? 그게 아니다. 기차 바퀴는 네모나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고?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기차 바퀴가 네모냐, 바보 새끼. 기차 바퀴는 동그랗다. 어떻다고? 동그랗습니다. 기차 바퀴가 어떻게 생겼나? 동그랗습니다. 이 바보 새끼. 기차 바퀴는 네모나다고 말했는데 그새 까먹었나? 기차 바퀴가 어떻게 생겼다고?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다, 바보 새끼. 중대에 처음으로 배치된 날 고참들은 신나게 신병을 골려 먹었다. 쫄따구가 들어왔다며 중대 전체가 들썩이며 요란하게 축하해 주고 있는 것이다.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이등병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다. 항상 고참과 동행해야 하며 모든 행동을 감시받고 모든 행동에 대해 보고해야 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했던가. 그것을 뼛속 깊이 체감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왜냐하면 군대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상식 없이 입대했기 때문이었다. 군대는 줄이라고 하는데 내가 서 있던 줄은 지옥문으로 통하는 줄인 것 같았다. 우리 부대에는 중대가 둘밖에 없었다. 1중대와 2중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곳에 배치되는 건 당연했다.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처음에는 2중대로 배정받았다. 그 당시에는 구타가 워낙 극심했던 시기여서 중대장이나 인사계도 고참이 신병을 구타하는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군대는 그야말로 고참에게는 천국이요 신병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처음에 2중대에 배치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신병 입장에서는 2중대가 1중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구타가 1중대만큼 심하지 않았다. 자대에 배치를 받으면 처음 적응하는 기간이 당연히 가장 힘들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해지는 것이 정상인데 나에게는 뜻밖의 불운이 찾아왔다. 2중대 생활을 한 지 열흘이나 지났을까? 중대장님에게 불려갔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는 1중대로 가야 한단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2중대에서 모진 신병 생활을 헤쳐나가며 조금씩 날이 갈수록 편해지겠거니 했는데 다시금 1중대로 배정받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단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으니까. 1중대에 갔더니 고참들의 가슴팍에 박힌 작대기 수가 2중대와는 사뭇 달랐다. 작대기를 2개 단 일병들이 중대 병력의 절반이 넘었다. 일병이 많다는 얘기는 나와 개월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고참이 중대에 수두룩하다는 얘기이고 그 얘기는 내가 병장을 달 때까지 그 고참들이 제대하지 않고 내 고참 노릇을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2중대의 병력 구조는 달랐다. 병장이 중대의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 신병이 몇 달만 고생해도 그들이 제대하고 나면 금방 고참이 된다는 얘기였다. 나는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줄을 잘못 섰던 것이다.
내가 원해서 그 줄에 섰던 것도 아니지만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니 일중대에서의 내 군생활이 쉬웠을 리 없었다. 거기에다가 나의 군생활을 더 힘들게 한 요인이 또 있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신병으로서 열심히 고참들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던 중 하루는 중대장님이 부르셨다. 부대장님의 당번병으로 차출되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부대장님의 당번병이 2명인데 1명이 제대하게 되어 신병 중에서 1명을 차출해야 하고 거기에 내가 뽑혔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기뻐해야 할 일이었다. 남들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당번병에 쉽게 뽑히다니 모두의 부러움을 받았다. 그러나 고통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등병은 이등병답게 바닥에서 기어야 하는데 당번병에 차출되었으니 고참들이 나를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아니꼬워 했을까. 그러니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당번병은 다른 병사들처럼 내무반 생활은 동일하게 하되 일과가 시작되는 아침에는 출근하듯 부대장님의 당번실에 가서 일하고 업무 종료 후에는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이등병이 거기에 가서 생활한다고 딱히 편하게 생활할 리 없건만 고참들의 눈에는 내가 눈의 가시가 되었고 군기 빠진 병사라는 인식이 박혀버렸다. 내무반에 돌아와서는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군기든 이등병이었건만 고참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단체 얼차려를 받아도 구타를 당해도 필요 이상으로 더 가혹하게 당했다. 입대할 때 가져갔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다.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 말씀이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구절을 읽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깨달음이 왔다. 꿋꿋이 참아 넘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만 떳떳하고 흠결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 순간을 나중에 회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나는 그때의 그 일을 회상하고 있다. 만감이 교차한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